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3년 2월 넷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국가안보회의 NSC 발표와 통일부 설명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먼저 정부 입장을 일자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일 날입니다. 그저께인데요.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 정보와 정황을 수집하고 관계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통일부 관계자 설명이 있기 3일 전에 북한이 화성포 15형을 발사한 18일입니다. 이때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 걸 개탄한다. 이렇게 아사자 발생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안보회의 발표 전에 권영세 장관은 그 전 15일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여러 신호들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고난의 행군 때처럼 아사자가 속출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NSC 발표가 관 장관 답변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로 약간의 미묘한 수정을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 속출 이런 수준으로 정리가 된 거죠. 일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예,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라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또 속출하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동향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일부 지역 아사자 속출이라는 주장만 있는 셈입니다. 이게 ICBM 발사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월 하순에 농업 문제를 단일 의제로 한 당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북한은 이달 하순에 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집을 결정했죠. 네. 이 전원회의 안건은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한 지난해 총화, 그리고 당면한 농사 문제, 농업발전 전망 목표에 관한 토의, 이렇게 단일 안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에 2달 만에 당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도 좀 이례적이고 농업 문제 단일 안건으로 회의를 열다 보니까 이 식량 사정이 좋지 않구나라는 이런 억측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일련의 계획이 마무리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근본 문제이기도 한 식량 문제 해결을 집중 토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한 정치국 결정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현 단계 투쟁에서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농업과학기술의 우선적 발전을 추동하고 전반적인 관계체계 이 완비를 다그치는 것, 또
농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원회의 소집 배경으로는 농업 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금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의 식량 부족은 만성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통상 북한은 매년 한 45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뭐 구체적인 정보나 그 북한의 직접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확한 상황 파악은 좀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소식통에 따르면 그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식량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 군량미를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짐작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북에서 유난히 원군 미풍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이 그동안 좀 비웠던 군량미 창고를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네. 이 그동안의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또 식량 수입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쌀 배급량을 다른 잡곡으로 돌려서 조절하는 이런 방식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지난 3년간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이 아사자 속출이라고 하는 건 좀 다분히 의도된 정치적 언사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통일부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예. 북중 국경 개방 소식이 있네요. 3월 말 4월 초쯤에 전면 개방이 된다죠? 네, 그 민간 협력 단체 그리고 북측과 그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들로부터 이 복수로 확인된 소식인데요. 그 3월 말 4월 초에 북중 간 국경이 전면 개방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개방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 이 개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조짐 같은 게 있나요? 네, 우선은 북중 간 주요 교역 통로 중에 한 곳이죠. 그 단둥 신의주 구간에 한 10여 년 전에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가 드디어 개통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9월부터 중국 쪽에서는 교각 정비에 나선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는 그 북측 연결 구간에 대한 대규모 공사 소식이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국경 개방과 함께 한 10년 만에 완공되고 이 개통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이 개통식 행사 준비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신압록강 대교는 그 지난 2009년 그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0년 10월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다리 본체는 완공을 했고요. 이 길이가 3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왕복 4차선 규모인데요. 이 그동안에 북쪽이 연결 구간 도로 정비를 방치해서 지금까지 개통이 미뤄져 왔던 겁니다. 네. 또 이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그 조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만강 쪽입니다. 이 북중러 접경인 중국 쪽 훈춘에서 나진으로 들어가는 이 트럭 운송이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이 일주일 전인 2월 15일경입니다. 그 중국 단둥의 한 유황공사에서 북한의 수출품 목록 470여 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기업을 상대로 구매 그리고 투자 제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의미 있는 조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격적인 북중 개방 그리고 교역 확대 이걸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의 조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중조 경무 합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경무합작이라는 게 이제 그 무역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그 북중 간의 합작
망입니다. 인터넷 망이죠. 네. 이 주체는 그 단둥 화조 신식 유한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15일부터 북한의 수출품 목록을 공개하고 이 대북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대외 경제성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반도 정세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북한과 인접해 있는 그 단둥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단둥시 정부 산하 기관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북측 내각과 협력 기관도 공개를 했죠. 또 47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이 북측 무역회사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북중 양국 당국의 승인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본격적인 무역 확대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압록강 철교로 북중 간 화물 열차가 다닌다는 소식은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 지금 화물 열차가 다니는 압록강 철교, 이 중조 우이교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 1943년에 건설돼서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신압록강 대교 건설의 이유가 되기도 한 거고요. 그 원래는 매일 오전에 북에서 한 차례 화물 열차가 나왔고 오후에는 중국 쪽에서 화물을 실은 화차가 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에 국경 봉쇄와 함께 이 통로가 끊어졌다가 작년 1월에 잠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단둥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다가 작년 9월 재개됐었죠. 네. 그때 이후에 운행은 하고 있었는데 매일 운행한 건 아니고 그 올해 들어서 막 4회 내지 6회 정도 화물 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국가 물자가 좀 제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경이 개방되면 앞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북중 간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네.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 북쪽도 숨통이 좀 트일 텐데요. 네,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북중 국경이 봉쇄된 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초부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중국 쪽 대련이라고 하죠. 다롄, 그리고 다롄 밑에 룽커우, 용구항입니다. 여기 두 군데하고 북측 남포항이 연결된 이 해상 그 교통 구간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둥 신의주 간 화물 열차도 일부 재개됐었죠. 근데 아무튼 3년이 넘는 국경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북한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당연히 짐작이 됩니다. 네. 근데 원래 그 북한과 중국은 해상 쪽으로는 다롄 룽커우와 남포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압록강 쪽으로는 단둥 신의주 그리고 지반 만포, 뭐 림강 중강, 그 창바이 장백이라고 하는 창박 장백 해산, 또 두만강 접경으로는 남평과 무산, 도문과 남양, 훈춘 나진 뭐 이렇게 해서 한 16개 이상의 세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경이 개방이 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 다양한 육상 통로가 열리게 되는 만큼 또 물류 운송비도 대폭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무역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 현안은 무엇인가요? 역시 북한이 이제 18일과 20일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분주했습니다. 외교적 대응으로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뭐 이제는 일정한 패턴이 되어 있죠. 예,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네.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늘상 취하는 후속 조치지만 별 효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번 그 18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ICBM이라고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화성 15형이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장거리까지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에 위반되고 미국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마침 이제 18일에 그 북한이 ICBM을 쏜 날에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하고 미넨 현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에 했던 대북 정책 수석 대표들 간의 협의보다 한 단계 고위급에서 즉각 입장을 낸 것입니다. 미넨 안보회의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혹시 미넨 안보회의도 겨냥했을까요? 북한의 이제 발사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발사 시점만 놓고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미넨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또 하루 뒤인 19일 한미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자주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올해만 들어서요. 특히 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략 폭격기 B-1B가 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B-1B 전략 폭격기는 이제 괌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할 수가 있고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미 당국이 자주 언급하는 확장 억제, 여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종입니다. 한미일의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도 관례적으로 협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18일 날 당일이죠.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하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대북 수석 대표하고 3자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20일에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쐈을 때도 역시 한미, 한일 각각 양자 수석 대표들이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21일 미국 국무부에서 카운터파트인 정박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를 만나서 역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일 간에는 한 목소리를 잘 내는 것 같은데 정작 북한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20일 연거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한미일을 조롱했습니다. 주요한 논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간 것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한미일 측의 정보 판단에 대해서 비꼬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어떤 성명이나 결의도 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20일 뉴욕 이제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라고 하죠.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대응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다이빙 차석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장기간 큰 안보 압박과 위협에 처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의 수준과 규모 제고라든지 뭐 적시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선에 대한 도발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도발에 대한 위협감 때문에 북한의 대응 조치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북한만을 규탄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는 논지입니다. 네. 러시아 차석 대표도 이제 비슷한 논지를 폈는데요. 미국이 대북 적대 행위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번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딱히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전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을 대표한 성명을 발표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뜻이 통하는 11개국만 모아서 대신 이제 미국 대사가 대표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외교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대결이 이제 국제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에 대해서 추가로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해도 실효성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이전에도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이번이 4번째 독자 제재입니다. 네. 이번에 개인 4명과 기관 5개가 추가돼서 지금까지 개인 31명, 기관 35개가 모두 이렇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제재 조치의 내용은 뭔가요? 한마디로 금융 제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는 이미 전면 중단돼 있고 금지돼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조치인 셈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목한 것들은 이미 미국이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대상들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취하면은 국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서 전혀 국제적 금융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래가 금지된 대상을 또 한 번 우리가 거래를 금지한다고 반복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자 제재를 취하면 또는 다른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추가로 취하면 중첩적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미 해서 효율성은 없지만 여러 나라가 계속 똑같은 대상을 지정을 하면 중첩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이건 말로만 그런 거죠. 또 네. 국제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이루어진 독자제재 지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요.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8일 ICBM을 쐈는데 이틀 후인 20일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보면 이건 이미 준비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정부의 칼끝은 북한의 돈줄 제기와 인권 문제 이슈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이미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22일에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군이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22일이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은하, 다케시마는 이제 우리의 독도를 일본이 예. 죽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을 해서 주일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서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 18일 북한의 ICBM 발사, 19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20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22일 한미일 해상훈련. 뭔가 조짐이 좋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한미일 대 북한 대결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미 군사당국은 올해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올해 한반도의 봄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부디 한반도의 꽃바다가 불바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외교부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김치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